집행위원장이신데 집행위원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부터 대회 기관과의 협력 관계, 뭐 가장 많은 게 이제 후원 유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고 예. 내부적으로는 전체 행사의 기획이랄지 예. 행사의 진행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2014 부산국제광고제 주제는 융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융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부산국제광고제의 출발 이념이 융합, 컨버전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예. 기존의 광고제는 오프라인 광고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깐느 광고제는 6월 말 일주일 동안 깐느에 가야만 참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광고제라 그러면 그 오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도입한 게 우리 이제 컨버전스 광고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특징은 뭐예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열린 이제 광고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출품하고 언제든지 출품된 작품을 보고 뭐 자기 의견을 달거나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광고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컨버전스라는 거는 광고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광고가 문화와 광고가 뭐 기술과 결합되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제 첨단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라고 해가지고 기술을 바탕으로 광고의 창의성을 구현하는 그런 직종이 생길 정도로 실제로 제일교육에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의 그 집합인 랩이 생겼어요. 연구소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 융합적인 작업들을 새롭게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부산국제광고제 세미나에서 다뤄질 주제입니다. 올해가 이제 부산국제광고제 중에 역대 최다 기록인데 그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온라인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게 그 어떤 개방성의 가장 큰 특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여하고 출품할 수 있는 특징이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출품료 무료 정책을 쓰고 있어요. 문화관광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공공성 광고제이기 때문에 출품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좋은 작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담 없이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이런 두 가지 요인이 부산국제광고제를 짧은 기간에 성장시킨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로렌 코넬리와 유야 후루카와 등 유명 인사들이 심사위원 및 연사로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이 부산국제광고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유명 광고인들이 우리 심사위원이나 스피커로 참여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유명한 광고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유명 광고인들이 바쁜 일정 속에 시간을 내서 우리 부산까지 찾아준다는 것은 부산국제광고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이나 스페셜이 마련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광고 회사들 포함해서 중국의 광고 산업은 우리 국내 기업이나 국내 광고 회사들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이른바 G2라 그래서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요. 실제로 광고 시장에 있어서도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광고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혹은 유럽과 같은 광고 선진국과 중국의 차이점은 뭐냐면 규모는 커졌지만 질적인 성장은 아직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그 좋은 노하우를 도입해야 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장이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광고제에 참여해서 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부산국제광고제에 많은 참여를 중국 쪽에 많은 참여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중국 광고 시장에서 비즈니스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광고를 대행하거나 광고 제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수주할 수 있는 좋은 장으로서 광고제가 부산국제광고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의 참여가 가능한 창조 캠프와 창조 스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공공성이 강한 광고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프로그램 다 일반인 혹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제 창조 캠프는 부산시 교육청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학생 80명이 1박 2일 동안 어떤 과제를 바탕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강의 실습을 통해서 자기의 창조적인 솔루션 능력을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았고요.
지금 창조 스쿨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신청을 미리 받아서 이제 무료로 강의 참여시키고 있는데 뭐 온라인상에서 그 신청이 폭주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크리에이티브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에이티브 하면 뭐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창조성, 예. 창의성, 남과 다른, 새로운 뭐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광고의 창의성은 예술의 창의성과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고의 목적은 이른바 마케팅이죠. 뭐 기업이나 브랜드를 알리고 물건을 팔게 만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지 독창성으로 끝나는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업이나 브랜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창의적인 솔루션이 곧 광고의 크리에이티브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신 광고물 중에 창의적이다고 생각하신 광고물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요즘 그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예. 사회 공헌 활동들이 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오늘 소개시켜 주고 싶은 캠페인은 필리핀에서 했던 캠페인인데요. 리틀 오브 라이트라는 캠페인인데 예. 펩시콜라 알죠? 예. 펩시콜라를 마시고 나면 큰 페트병이 이제 남게 되겠죠. 예.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필리핀의 가난한 도시 그 빈민들의 집에 이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꽂아주는 무료 봉사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워낙 필리핀은 뭐 햇빛이 많은 나라니까 이 물을 담은 페트병이 약 55W의 전구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펩시코와 마이 쉘터 파운데이션이 무료 4만 가구에 이런 그 페트병을 심어주는 봉사 활동을 했고요. 올해는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실제로 물병을 담아서 주는 거는 낮에만 그 빈민촌을 밝힐 수 있는 도구일 뿐이죠. 예. 밤에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태양 전지와 LED 전구를 포함시켜서 밤에도 축전기를 통해서 밤에도 불을 밝혀주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아이디어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광고제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시행착오나 뭐 에피소드 같은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은 시행착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에 부산국제광고제 출범할 당시 예. 우리가 이제 부산 광고제를 대표해서 일본 덴츠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광고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크리에이티브 담당하는 중역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반응은 한국에서 뭐 부산에서 이런 걸 한다고 이게 되겠어?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분들이 얘기한 거니 것이 첫 해에 아마 한다 그러면 한 500편이나 출품되면 성공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굉장히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첫 해 출품작이 실제로 3,000편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희가 그분 아주 유명한 가가씨라는 분인데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연사로 해서 그분이 와서 이제 세미나도 했었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봤더니 일본 내에서 부산국제광고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더라고요. 어떻게 부산국제광고제가 한국에서 자리 잡게 되었느냐, 왜 일본은 이런 걸 못하느냐, 그런 자기들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까지 하는 걸 보고서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좀 마음이 뿌듯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에는 이런 부산국제광고제와 같은 광고제가 거의 없는 편인가요? 일본은 뭐 국제광고제가 없습니다. 부산국제광고제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짧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시아 최대 광고제로 자리매김했는데 사실은 뭐 광고에만 자리매김을 하고 멈출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부산은 글로벌 영상 특성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영상 산업에서 차지하는 그 산업별 비중을 보면 영화는 약 7%, 방송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영상 부분이 어떤 걸까요? 광고가 25%고 그 외에 새롭게 떠오르는 영상 산업의 핵심은 디지털 영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영상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야를 우리가 포괄하고 육성하는 이제 그런 쪽에 영향을 기울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분야를 신설을 하고 부산국제광고제의 이름도 지금 부산국제광고제에서 부산국제 크리에이티브 컨벤션으로 바꿔서 갈 겁니다. 그래서 광고와 영상 두 분야를 아우르는 보다
중요한 크리에이티브 컨벤션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부산국제광고제에 참여할 혹은 이제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산국제광고제는 우리 세상을 바꾼 아름다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솔루션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전시도 보고 세미나도 참여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아름다운 아이디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함께 우리 사회를 위한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